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못들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오늘은 요인 분석 실습 두 번째 시간 13-16 요인을 이용해 회귀 분석을 실습해보자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어떤 연구 모형이라고 하긴 참 민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연구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참 민망스럽긴 합니다만, 어찌어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도 뭔가 해보기 위해서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접근성, 편의성, 친절도, 맛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만족이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고, 분위기, 접근성, 편의성, 친절도, 맛이 재방문에 직접 가는 이런 형태의 어떤 연구 모형이랄까요. 이거를 우리가 대충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앞에 있는 5가지, 그리고 만족과 재방문까지 해서 7가지의 요인을 우리가 가진 데이터로부터 추출을 했습니다. 추출하는 방법은 일단은 주축 요인 추출을 썼고요. 사실 회전 방법은 글쎄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베리맥스를 썼습니다. 베리맥스를 써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조금 될 수도 있는 지금 조건인데,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이런 모형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왠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스타일의 것들을 앞에서 제가 매개 모형, 매개 변수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사실은 매개 변수이고 매개 모형에 가까운데요. 그 자체죠. 사실 맞죠. 여기서 만족이 매개 변수입니다. 일명 이제 M, mediator라는 이제 M이라는 변수로 표현을 하고요. 최종적인 종속 변수, dependent variable은 재방문입니다. 그리고 이 앞단에 있는 이 5가지는 사실상 뭔가요? independent variable이겠죠. independent variables라고 해서 IVS로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앞단에 있는 5개의 변수가 만족을 통해서 재방문에 가기도 하고 직접 가기도 합니다. 그죠? 영향을 주는 것을 보면 이렇게 통해서 가는 것, 이게 이제 매개죠. 그래서 이 만족이란 변수가 앞에 있는 5개와 재방문 사이를 매개한다 라는 것이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케이스는 좀 다릅니다만, 이제 연구 논문들을 좀 보다가 보면 요 앞단에 있는 아이들이 직접 갈 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 실제 해보니 이게 이제 안 된다. 그럼 뭐만 되느냐? 요 매개 변수를 통해서만 간다. 그런 경우 무슨 뜻이냐면, 매개 변수가 없으면, 이게 사라지면 요 앞단에서 뒤로 못 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매개 변수가 중요한 겁니다. 좀 지저분해지긴 했는데요. 어찌됐거나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매개 효과를 검증을 해볼 수 있는데, 매개 효과 검증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이제 베런 케니의 3단계 가지고 했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1단계는 종속 변수가 매개 변수, 여기서 만족이 되겠고요. 독립 변수는 독립 변수들이 들어오고, 2단계에서는 여기서 종속 변수만 바뀝니다. 매개 변수에서 종속 변수인 재방문 리드로 바뀌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독립 변수 하나가 들어오죠. 그게 바로 만족입니다. 그죠? 매개 변수가 추가적인 독립 변수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뭘 보냐면은 2단계에서 3단계로 건너갈 때, 물론 이제 당연히 여기서 유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서도 유의해야 됩니다. 그죠? 유의해야 되는데, 3단계에서 이제 뭘 보는 거냐면, 매개 변수 만족이 여기에 이제 없었죠. 없었던 이 만족이 추가됨으로써 요 앞에 있는 변수들, 독립 변수들이 요 2단계에서는 유의했는데, 대부분 그쵸, 다 유의하죠. 유의하지 않으면 아예 연결이 안 되니까요. 유의했는데 요게 3단계에 가면서 유의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그거는 뭐다? 완전 매개고. 무슨 말이냐면은 꼭 매개 변수를 통해서만 간다는 뜻이고, 여전히 매개 변수가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유의하다면 이건 이제 부분 매개다. 무슨 뜻이냐? 직접도 가고 간접도 가고 다 간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저 앞쪽에 매개 효과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요거를 한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실은 이 SPSS를 썼습니다. 제가 사실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F로 시작하는 것들이 요인이고 요걸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1, 2, 3단계를 한번 해보죠.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회귀 분석의 선형에 들어가서 일단 1단계에서의 종속은 만족이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 아이들이 다 독립변수로 들어갑니다. 확인 누르면 이제 결과가 바로 뜨죠. 이렇게 결과가 뜹니다. 그러면 쭉 보면은 전부 다 유의하고요. 자, 이게 보시면 전부 다 유의하고, 그죠? 전부 다 유의하고 방향은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편의성이 높을수록, 분위기가 좋을수록, 접근성이 좋을수록, 친절할수록, 맛있을수록 만족한다. 맞는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이 회귀 개수의 방향이 마이너스라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뭔가 나의 연구가 문제가 있구나, 데이터 입력이 잘못되었든 뭔가 아주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와 있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일단 오케이,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다음 2단계를 가볼까요? 뭐 이렇게 볼 필요도 없네요. 바로바로 여기서 보죠. 분석, 회귀 분석 선형에서 종속 변수만 바꿔주면 됩니다. 재방문으로, 그죠? 바꿔주고 확인 누르면 역시 전부 다 유의하고요. 참 뭐 별로 재미가 없죠. 깔끔하게, 너무 깔끔하게 나오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뭐랄까요, 너무 인공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뭐 개수도 다 그냥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이 매개변수 만족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유의 확률이 바뀌긴 했으나 다 유의하고요. 만족도 물론 유의하고요. 방향은 모두 플러스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 케이스에서 어디 갔나요? 이 케이스에서 매교효과 검증을 했는데 이 케이스에서 요 5개의 그죠? 죄송합니다. 요 5개의 변수들은 전부 다 뭐다? 부분 매개다. 그러니까 직접도 가고 뭐 간접도 가고 다 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 그렇다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문제는 이런 겁니다. 굳이 요인 분석을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사실 글쎄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그죠? 거의 제 기억에는 2000년도를 전후로 해서 대부분의 사회과학이 이제 그 당시에 요인 분석 광풍이 불었죠. 모든 연구, 모든 논문에서 요인 분석을 썼습니다. 요인 분석을 쓰지 않으면 논문이 아니다. 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보여드렸던 요인 분석의 이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런앤 캥의 이 매개 분석 3단계는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오래된 방법입니다. 이 베런앤 캥의 3단계는 요즘 최근 연구에서는요 거의 이건 이제 미국 아이들 표현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도시 전설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뭐 그건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굉장히 긴 이것도 시리즈 강의를 좀 해야 돼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인 분석보다는 그냥 평균을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일명 컴포짓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컴포짓 베리어블을 썼을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은 지금 이 케이스인데 제가 여기에서 이미 이제 모든 이 여러 개의 변수로 된 편의성이 뭐 한 4개, 분위기 뭐 4개, 접근성 몇 개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다 평균을 낸 변수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미. 회귀 분석에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할 겁니다. 지금 뭐 1, 2, 3단계를 똑같이 할 건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변수들인데요. 우리가 분위기부터 맛까지를 그대로 넣고요. 만족을 종속이 1단계죠. 1단계를 보면 1단계는 대부분 유의합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 유의하고요. 방향도 큰 문제는 없고요. 비슷해 보이죠. 여기까지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2단계를 가서 종속 변수만 뭘로 바꾸냐면은 재방문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돌려서 보면 드디어 이제 유의하지 않은 게 이렇게 등장해요. 여기도 좀 유의하지 않은 편에 속하죠. 0.05를 넘었죠. 그러니까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게 더 현실적으로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런 차이가 왜 나느냐? 이제 3단계 마저 볼까요? 3단계를 마저 보면 이제 추가적인 그 변수 어디 갔나요? 만족이 이제 독립 변수로 추가가 되는데 정말 유의하지 않은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친절도, 접근성, 분위기가 다 이제 유의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옳은 거다. 더 자연스럽다라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구조방정식을 쓰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인 분석에서 요인을 뽑아내서 그것도 강제로 막 베리맥스 돌려서 그거를 회귀 분석을 다시 하는 게 단점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그냥 평균을 이용을 하고 평균을 이용해서 뭐랄까요 회귀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구조방정식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쉬운 게 이제 경로 분석인데 사실 또 한편으로 말하면 그거나 그거나긴 합니다. 경로 분석을 쓰는 게 낫다. 경로 분석은 그냥 평균값 쓰는 거거든요. 이 컴포짓 베리어블들을 가지고서. 요인 분석의 가장 큰 단점, 그죠? 요인 분석의 가장 큰 단점. 계속 제가 이 그 차원 감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요인을 추출할 때 어떻게 추출하든지 간에 분산을 버리고 시작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30%, 40% 버리죠.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한 모든 논문들을 다 뒤져보세요. 거의 한 30, 40% 정도의 분산은 버리고서 요인을 추출합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특히 많은 그 잘못된 사회과학 논문들이 그냥 무작정 아무 이유 없이 거의 이것도 그냥 잘못된 뭐 그쵸 어반 레전드 같은 건데 거의 어반 미스올로지 비슷한 거죠. 이 잘못된 건데 베리맥스 로테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돌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요인 사이에 상관관계를 제로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했던 것들을 한번 보죠. 우리가 사실 베리맥스 로테이션을 했을 때 요거 하나 했을 때 재방문 하나 했을 땐 베리맥스 로테이션이 아무 의미가 없죠. 왜? 어차피 요인이 한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사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건 그죠? 요거 5개인가요? 요거를 뽑아냈을 때 베리맥스 로테이션 한 게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요 각각 5개의 이 요인들이 상관관계가 이제 0이 되게 만드는 거죠. 실제 돌려보면은 뭐 거의 0 나옵니다. 실제 우리 데이터상에서도. 그럼 이제 생각해보죠. 분위기랑 접근성에 아무 상관관계가 없을까? 분위기랑 접근성. 높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접근성과 편의성은 어떨까요? 물론 의미는 다를 겁니다. 접근성은 아마도 이 위치가 접근하기 좋으냐고, 편의성은 글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굳이 만약에 이제 이거랑 완전 다른 거다라고 우리가 말하려면은 매장 내에 어떤 동선이나 의자나 테이블이 쓰기가 편리하냐 아니냐 뭐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접근성과 편의성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이 친절도하고 맛인데, 친절도하고 맛은 분명히 이 개념 자체로만 놓고 보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죠?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여기는 이제 그런 변수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베리맥스로 돌려도 그닥 막 문제가 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개념들을 쓸 때 이것을 강제로 베리맥스 로테이션을 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회귀 분석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요인 분석할 때 이게 만능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툴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질문지, 그죠? 퀘스천에어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스케일이 아니라면, 혹은 여러분들이 막 남의 거 이것저것 갖다가 섞었다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요인 분석이라는 게 이제 보통 사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SPSS 책 한 권 사가지고 책에 있는 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메뉴를 누르면 되니까 쉽잖아요. 딱딱딱딱 누르면 뭐가 딱딱딱 결과가 나오니까 되게 만족해요. 훌륭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해석이 안 돼요. 해설이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막 이 설문지의 질문을 자기가 막 섞거나 만들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SPSS로 요인 분석을 할 때 장점은 이제 굉장히 사용이 편리합니다. 이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사용이 편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저희도 지금 이번에 실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SPSS를 쓰긴 했습니다만 SPSS의 단점은요. 거기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터레이션이 25회가 기본으로 잡혀 있습니다. 디폴트로 잡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특히나 이게 잘 만들어진 스케일들은 25회 안에서 거의 이터레이션이 끝납니다. 잘 만들어진 것들은. 그리고 이제 너무 과하게 이 변수가 많지 않은 것들은. 문제는 뭐냐면요. 변수가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임의로 뭔가를 이렇게 막 만들었다. 스케일을, 질문을. 그러면 이터레이션이 25회에서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경우에 따라서는 꽤 그런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요인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난 걸로 리포트가 돼서 그걸 우리가 쓰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사실은 저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요인 분석이 되게 뭐 좋은 툴일 수도 있으나 글쎄요. 너무 과용된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알고 쓰는 게 중요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특히 이게 분산을 버리고 시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능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면 이제 경제학 쪽에 이코노메트리스 하시는 분들은 요인 분석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되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냐면 당신들이 버린 그 분산이 뭔지 알고 버렸느냐 이러고 물어봐요. 왜냐면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 분산은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분산의 마법이다. 통계는 분산의 마법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통계 방법이 여태까지 오면서 보면은 다 분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 분산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중요한 정보를 버려요. 근데 뭘 버렸는지 모르고 버리는데 꽤 많이 버려요. 한 30~40%씩. 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개념적으로 맞지 않는데 무조건 베리맥스 로테이션까지 하면은 이건 완전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논문들 심지어 그 자체로 퍼블리시 된 게 저는 기적이라고 보는데 어떤 논문들이 있냐면요. 개념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데 퍼블리시가 돼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분산을 버렸고 강제로 베리맥스 로테이션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본 케이스에서 만족하면 재방문해야죠. 그쵸?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이걸 막 돌려보면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면 만족할수록 재방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 당연히 퍼블리시 될 수도 없고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데이터가 애초에 잘못됐거나 근데 많은 경우엔 제가 보면 이렇게 요인 분석에서 분산을 너무 과하게 버렸거나 버린 다음에 베리맥스 로테이션을 너무 이제 말도 안 되게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요인 분석을 어차피 한번 쓰실 거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분산은 버려지는데 로테이션을 베리맥스로 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할지 그러니까 이 오소고날 로테이션이 아닌 직각이 아닌 다른 로테이션을 써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베리맥스를 써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논문 연구나 혹은 관심사에 따라서 그 개념들이 상관관계가 개념적으로 있냐 없냐를 보면 됩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남들이 다 베리맥스 쓰거든요. 그러니 너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중간에 또 이렇게 연결을 또 이렇게 좀 못하고 좀 강의를 쉬었던 부분도 있고요. 어찌됐거나 요인 분석, 차원 감소 저희가 주성분 분석부터 요인 분석까지 실습까지 해서 다 커버를 했습니다. 자, 요인 분석 실습 두 번째 시간 13-16 요인을 이용해 회귀 분석을 실습해보자. 차원 감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